정보 처리 기사 실기, 기출 분석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죠. 2020년부터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고 필기 시험이 완전히 100% 다 변경이 되어서 준비하시기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실기만 남았습니다. 자, 실기를 이제 한 번에 다들 합격하시길 원하실 텐데, 그러려면은 합격 전략을 제대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합격 전략이라는 것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만 공단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된 합격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기 전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합격률을 보시면은 20% 정도로 해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5명이 응시를 하게 되면은 1명이 합격하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로 합격률이 나오고 있는데, 실기는 필기에 비해서 쉽지 않다는 것을 합격률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기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식 방식으로 실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기와는 다르죠. 보기가 대부분 없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답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를 아신다 하더라도 문제풀이가 어렵도록 응용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비중이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 전략을 제대로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만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내용을 단순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출판사 교재 이용을 해서 암기해서 시험장을 가겠다, 이 방식은 불합격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면은 A 방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B 방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C 방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용어를 묻는다 하더라도 다르게 문제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내용을 응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출제기준 변경사항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필기, 실기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필기는 이렇게 5개 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00문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4개 보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객관식 방식으로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부터 해서 5개 과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고요. 실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과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필기에서 배웠던 세부 항목들 중에서 요구사항 확인, 화면 설계, 데이터 입출력 구현, 통합 구현,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가 전혀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을, 자, 필기 때는 우리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학습을 했고요. 이것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실기는요,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지, 버전 관리를 통해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지, 현장 직무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출제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기는 필답형,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보통 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00점 만점 기준에서 각 문제당 이제 5점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채점이 되는 거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필기는 과락이 있었지만 실기는 과락이 없어요. 그래서 총 20문제 중에서 12문제 이상만 맞추시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2024년 2회 실기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풀이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해당 기출풀이 강의가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기출풀이 강의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채점과 관련된 내용들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자바 언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열 객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코드를 이렇게 다 줍니다. 완성된 코드를 주고 이것을 실행을 했을 때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 형식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번은 데이터베이스 반정교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정교에 대한 정의를 주고 입력을 해라, 용어를 입력을 해라 그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반정교와 비정교와 역정교와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모두 정답으로 채점이 됩니다. 3번은 SQL 문제가 되겠습니다. DML 명령어를 묻는 문제예요. insert into, delete, update, 튜플을 삽입, 삭제, 갱신하는 명령어죠. 자, 이런 명령어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간단하게 작성하는 연습도 미리 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만 정답이 아니고요.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4번까지 이렇게 가지수가 4개인 경우가 있어요. 뭐 3개인 경우도 있고요. 2개인 경우도 있고 5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채점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보기가 있는 경우, 또 보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채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이런 채점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 답은 공단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응시하신 분들의 후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기가 4개인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있는데 모두 맞추게 되면 5점, 그리고 하나는 2점, 2개는 3점, 3개는 4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채점이 복잡하죠. 여러분도 스스로 채점을 하고 합격 불합격인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4번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카디널리티와 디그리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릴레이션에서 카디널리티는 키역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로,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디그리는 D, 세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묻는 문제가 되고 IPsek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은 모듈의 응집도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듈이라고 했을 때 응집도가 있고 결합도가 있죠. 각각의 응집도의 순서, 결합도의 순서 알고 계셔야 되고 각각의 키워드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은 출력 자료가 다음 기능 원소의 입력 자료로 제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순차적 응집도가 되겠습니다. 7번은 디자인 패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가 주어졌어요. 순서대로 순회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이터레이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은 파이썬 문제가 되고요. 문자열 포매팅 문제가 되겠습니다. 코드가 주어졌죠.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입력을 해라.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버깅 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포문이 나오고 if문이 나온다. 그 뜻은 반복이 되고 그리고 조건문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각각의 변수들이 바뀌겠죠.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적할 수 있어야만 정답을 제대로 입력할 수가 있겠죠. 물론 디버깅 표는 채점하고 무관합니다. 시험장 가시면 디버깅 표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정확하게 답을 입력을 하십시오. 9번은 패킷 교환 방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상회선이 있고 데이터그램이 있죠. 10번은 C 언어의 이중 포인터 문제가 되겠습니다. 포인터를 묻는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11번은 C 언어 스위치 케이스 문제가 되고요. 12번은 C 언어 문자열 포인터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은 자바 인터페이스 1부터 9까지 홀수 합계, 짝수 합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코드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를 제대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하나 처리를 해 가셔야 됩니다. 14번은 라우팅 알고리즘 중에서 RIP 방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은 암호 알고리즘 중에서 AES 문제가 되고요. 키워드 잘 보시면 충분히 답을 입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16번은 SRT 알고리즘에서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강의 중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7번은 결합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 나오죠. 제어 결합도가 되고요. 18번은 자바 언어 문자열을 역순으로 출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복값은 제외하고요. 19번은 C 언어 구조체 포인터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은 자바 언어에서 스프리트 메소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할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상 문자열에서 이렇게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구분자를 이용을 해서 분할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분석을 해드렸는데, 문제 유형을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묻는 문제들,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문제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번 회차에도 9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코드 문제를 포기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SQL 문제들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용어를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기가 주어진 문제도 있고, 영문 보기가 주어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암기를 하실 때 한글 용어가 있으면 한글 용어 암기하시고, 영문 용어가 있으면 영문 용어도 함께 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유형을 분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모든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제 방식은 크게 약술형이 있고 단답형이 있습니다. 약술형이란 것은 말 그대로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해서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용어를 주고 이 용어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용어에 키워드가 있겠죠. 키워드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을 해야 돼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약술형은 초기에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술형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단답형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답형은 약술형의 반대죠. 자, 정의가 주어지고 이 정의라든지 특징을 보고 용어를 입력하는 그런 형식이 단답형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묻는 문제, SQL 문제, 코드 문제가 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출제가 되고요. 용어 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SQL 문제도 한두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드 문제는 초기에 좀 적게 출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8문제, 9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드 문제를 포기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고요. 코드 문제가 약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전공하신 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기사퍼스트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을 해보십시오. 기사 문제, 산업기사 문제, 기타 기출 문제들, 그리고 기출 예상되는 문제들까지 집중적으로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강의 보시면은 코드 문제는 거의 만점의 점수가 나올 거예요. 코드가 만점의 점수가 나오면은 나머지는 조금만 여러분들 맞추셔도 합격 점수가 나오실 겁니다. SQL과 코드 문제만 떼어내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문은 빈칸을 작성하는 문제, 그러니까 SQL문이 있으면 이렇게 블랭크가 되어 있을 때 채우는 문제 있죠. 이와 같은 유형, 그리고 전체를 작성하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코드 문제하고 다르게 SQL문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를 작성하는 문제, 출력 결과를 입력하는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드 문제는 빈칸을 작성하는 문제보다도 출력 결과를 입력을 해라 라고 출제가 되는 형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 코드를 다 이제 이해를 하셔야겠죠.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는 라인, 코드가 어디냐 찾아라 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고요. 실행 순서를 묻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출제 기준 항목별 기출 빈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제 기준입니다. 출제 기준이 다 출제되지는 않고요. 초창기에는 골고루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돼요. 분석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확인, 화면 설계 최근에 출제되지 않고 있죠. 시험장 가시기 전에 복습할 때 이런 파트들 복습하실 필요 있습니까? 물론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복습하시면 좋겠죠. 하지만은 SQL 응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늦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잘 출제되지 않는 이런 파트들은 과감하게 학습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파트들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해서 합격 점수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100점 만점은 기준이 아니죠. 합격 점수는 60점만 넘으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용어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신다라면은 합격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인강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강학습 계획표란 것은 강의실에 강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1일차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시고 2일차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시고 이렇게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에 맞도록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가급적이면 전공자가 아니라 비전공자 위주로 해서 용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NCS 기준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만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본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기본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유형의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퀴즐렛 어플을 통해서 용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이동 중에도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안에서도 간단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이라든지 PC를 통해서 용어를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이제 반복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장소 제한 없고요. 그리고 한번 불합격하시면은 또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기사퍼스트에서 이런 시스템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른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출판사 교재를 봐야 되느냐, 다른 사이트에 있는 강의를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사퍼스트 사이트에 이제 가다반 게시판을 보시면은 매회 시험을 분석을 해서 강의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는지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강의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은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자료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반드시 합격을 하실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강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